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손을 놓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국회 연설과 이 인물까지 함께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의장님 개인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여러 사람이 의논을 여야 또 알파가 여러 사람 일본 국민, 한국 국민 다 뜻이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또 양쪽 어느 기업이든지 전범에 관련됐거나 성국 그 대신 비부고 강제로 종료하지 않는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방치됐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부분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이따 짚어보더라도 지금 야당에서는 이 강제징용 해법을 극렬 반대하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제3자가 돈을 대신 내주는 거는 과거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대신 배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골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범 기업이 주느냐, 제3자인 재단이 주느냐 이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해법 자체는 문희상 전 이제 뭐 의원께서 하셨던 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굴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뭐 자기 부정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법적인 부분이고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해 오셨는데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법이라는 걸 근간으로 해서 정치라는 건 더 크고 넓은 것을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법적인 거 이외에도 외교, 경제, 뭐 안보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꽉 막혀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이게 국가적인 손해로 귀결됐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지금 뭐 면죄부를 주는 해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범 기업에 대한 불법 행위가 인정됐던 판결은 그대로이고 이거에 대해서 배상안, 그러니까 절충적인 그런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지 그 앞에 판결의 내용이 바뀌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거에 대한 비판마저도 감수하겠다. 지금 당장의 지지율 추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국가의 번영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방금 자료화면에도 나갔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았었을 때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셨고 98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지금도 입에 붙지 않아서 저는 이제 일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천 어쩌고 하는 그 일본에서 부르는 그 명칭 그대로 불러주자는 얘기까지도 용기 있게 하셨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역행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은 일제 뭐 볼펜 하나만 써도 친일파다 이렇게까지 공격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행했던 걸 다시 되돌이키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희상 의원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뭐 기본적인 틀이 같을 수 있어도 이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본인의 아이디어가 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금 뭐 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이요.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골격을 제3자가 변제하는 아이디어.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인식까지도 뭔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너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실리 외교냐 아니면 역사의 문제냐 이런 두 가지 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목조목 따져서 뭐 예전에 문희상 의장께서 이 안을 냈다.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인데 왜 그게 실행이 안 됐을까요? 방치일까요? 비판하고 싶으면 방치라고 하겠죠. 그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당시에 문희상 의장안이 나왔을 때 당시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안들에 대해서. 그때 피해자들께서는
이건 받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제일 받고 싶은 거는 일본의 사과예요. 진정 어린 사과. 지금 일본 자체가 일본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징용 한 적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판결한 부분 자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일본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푸지 못한 해법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들. 일본이 똑같이 당시에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미국, 중국 사람들 데려다 강제징용 시켰습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2015년에 미국에 사과를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도 16년에 사과를 하고 나서 보상금까지 준다고 하지만 중국은 그 돈 못 받겠다. 너희들의 사과가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충만 보더라도 왜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의 태도는 사과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거를 가지고 경제, 외교, 안보 중요하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의 말,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입장 자체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따지고 보면은 또 한 번 경제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제물로 바치는 역사에 죄를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설득을 왜 굳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하냐. 일본의 설득도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또 이런 얘기를 덧붙였더라고요. 보면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과 크게 차이는 있지만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밖에는 배상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조금 좀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3자가 돈을 대신 내주는 이 방식을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대변이나 민주당의 어떤 견해를 따지면 아마 이 문제는 거의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약으로 인해서 그 협약에 보면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70년도 중반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내에 계시는 이 피해자분들의 배상이 덜 됐다고 그래서 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6,500억 정도를 배상을 합니다. 자, 거기서도 강제동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법정에서 소송에 있어서 1, 2심 다 패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김능환 대법관이 역사를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쓴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 뒤집었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 상표권 등등이 있어요. 그걸 지금 차압을 해서 팔아서 지금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이야기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관계 속에서 이 문제는 사법기피라는 제도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문제는 기피를 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거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을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똑같은 보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했던 게 이 방법은 제3자 대의 변제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입법화하느냐 등등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걸 건의했는데 끝까지 이걸 못 받으게 했습니다. 왜 못 받으게 했냐? 당시에는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관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일본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 반일 문제를 해서 국내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들면서 나름대로 그 지지층들 결집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뭔가 북한하고 한번 해보려고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도쿄올림픽에 일본을 북한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대화를 하자, 뭔가 풀자라고 갑자기 노선을 바꿉니다. 근데 그게 일본이 들어주나요? 안 되잖아요. 결국 북한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깨져버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과제들을 다 떠안아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결국 문희상 의장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아서 입법화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좀 해결됐을 텐데 끝까지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 해법 과거 정부부터 꽤 중심에 서 있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당에서는 민주당 향해서 이제 앞으로 죽창과 타령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함께 국회에서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수신에 대해 좀 요구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당직 개편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바 있으신가요? 삼자 변제안 예전에 문희상 전 의장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내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더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강제동원 문제로 이제 전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만 이게 과거 위안부 부당 합의와 비슷한 그런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종속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과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정치권 얘기, 특히 뭐 이 대표는 당내 수습책 질문보다 그 답변보다는 지금 이 강제징용 부분에 좀 많이 기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뭐 문희상 전 의장의 여러 제3자 변제 방식도 방식이지만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발언, 과거 일본 국회에서 했던 연설의 정신을 좀 우리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뭐 단절된 관계를 이어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거예요. 그때는 또 그럴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본 차관이나 아니면 뭐 그 어떤 그 무상 지원 문제 뭐 이런 거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실의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얽매여서 계속 뭐 갈등만 치닫고 하니까 이제 대중문화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김대중 오부지선언이라는 게 나온 거란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지금 저 연설이고요. 그 이후에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뭐 이런저런 또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정부에서 그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예. 그런데 그 이후 이제 그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별로 해결이 안 됐고 문재인 정부 때 악화된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바로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사실은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형식으로 국민 앞에 공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를 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뭐가 어쩌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이라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머지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 뭐 피해자분들에 대한 설득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미래를 내다보고 대통령의 결단을 했다. 물론 국민 정서상으로 보면 예.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뭐 계속해서 배상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법이라는 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 거예요. 그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참모들이 아 이거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건의한 배경도 바로 그런 것일 것이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알지만 그래도 한일 관계나 한미일 관계나 이런 앞으로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책이 나온 거고, 물론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양금덕 할머니, 그러니까 김성주 할머니 두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왼쪽 보이는 정의당 이장미 대표가 함께 규탄 집회를 여는 모습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정말 오랜만에 전면에 나섰어요. 일본의 머리를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민족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추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뭐 여러 의미심장한 얘기도 좀 나왔을 텐데. 그럼 민주당은 이번 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그럼 혹시 뭐 제1야당으로서 어떤 해법이나 대안은 뭔지 뭐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해법 대안이요? 예. 해법 대안은
피해자 중심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본 전범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분들에게 배상을 해라. 그거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엔 그 자체가 사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 일본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양금동 할머니가 95세입니다. 예. 95세 되신 분께서 저렇게 절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일본을 위하고 정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 절규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역사의식이란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일은 36년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예. 골이 깊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굴종하면서 모든 걸 다 퍼주듯이 결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방법 다른 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요 민간 기업, 민간 교류 다 하고 있고요 관광객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단절된 거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오부치선은 얘기하는데 오부치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먼저 본인이 머리를 먼저 수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점은 열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것들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일본에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사과다, 배상보다 그거를 좀 헤아려서 강제징용도 인정하고 좀 사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뒤에 경제, 안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해법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피해자 설득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의 시각은 이건 우리가 일본에게 다 숙이고 들어간 부분 자체가 문제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뭐 추미애 전 장관만 등판한 게 아니고 짧게 이 얘기도 해볼게요. 윤미향 전 의원이요. 물론 1심에서 뭐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뭐 무죄 선고를 받고 뭐 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에 다시 이 강제징용이 국면에 좀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절차를 건너뛰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사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는 본인이 먼저 해야 되는 본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제껴놓으신 그런 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건은 위안부 할머니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불거진 사건이었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성금을 횡령했던 부분이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났고 나머지에 대해서 무죄라 그러니까 그걸 또 무슨 결백이 확인된 듯이 얘기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무죄라는 거는 미국에서 not guilty라고 표현해요. 유죄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뜻이지 예. 결백이 역으로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나는 결백하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서 저렇게 활동하시는 거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의 제기하셨던 분들에서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서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유죄를 부른 부분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공식 활동을 하신다. 이건 제가 보기에 사실 비례대표 되실 때도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그런 활동으로만 지금 인정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예. 유죄까지 났으면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미향 의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본인의 역할은 더 이상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